설명이 필요한 우리말 한자.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24절기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우선 절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면 절기할 때 절, 계절 절입니다. 마디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철 따라 할 때 철이라고 하죠. 기는 기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기는 계절에 따른 기후, 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한 그 음력, 태음력이라고 하죠. 그 태음력 달력을 썼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력에다가 태양의 운행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반영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음력에 태양력, 계절의 변화를 넣었다라고 해서 태음태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음태양력은 이미 기원전 104년 전 한나라 때에 황하유역에서 농사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절기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 우선 1년을 24등분합니다.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두 번의 절기가 이제 있게 된다는 셈이 되죠. 그 방법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니까 그 1년을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년을 24등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360도니까 360도를 또 24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똑같은데 나중에 지구의 공전 속도에 좀 빠르고 늦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면서 지금은 1년 365일을 24등분 해서 얻은 값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는 그 황도의 기울기, 그러니까 15도씩 변할 때마다 하나의 절기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을 24등분 해서 한 달에 두 번 오는 그 절기는 대개 양력으로 기준을 했을 때 초순 6일 전후 그리고 하순 21일 전후에 하나의 절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절기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시후, 시라는 말은 계절 때를 얘기합니다. 때의 변화를 시후라고 하는데요. 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기후, 대기의 변화, 공기의 변화를 반영해서 또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무르는 만물의 변화, 사물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4절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지구를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를 그린 것을 우리 천구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공구자를 써서 천구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23.27도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이 지구를 이제 도는 것으로 가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3.27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 때 이 천구의 적도와 그 실제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돈다라고 했을 때 돌 때 이 천구의 적도와 만나는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날이 공교롭게도 밤과 낮이 똑같은 날이 되는데요.
자, 이 앞쪽에 있는 것이 춘분점입니다. 춘분. 이게 이제 봄이다라는 말이고 반대쪽에 있는 점이 가을점입니다. 가을 추분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춘분과 추분은 봄과 가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제 기울어져서 이쪽 북회기선 쪽에 가면 이 지구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려 쬐이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여름이 되는데요. 이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북회기선에 다다랐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 북회기선 점에 있을 때가 하지입니다. 이제 여름의 중심이라는 뜻이고, 반대쪽 가장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는 겨울의 최대점, 동지입니다. 자, 그래서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의 중심점을 잡아두고 봄과 가을에는 봄과 가을을 2등분했다 해서 분자를 붙여서 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최극점, 최대의 그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를 지자를 붙여서 하지, 동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는 각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장 한가운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개의 그 계절점이 이루어지면 이 계절과 계절 사이, 그러니까 봄과 겨울 사이의 가운데가 봄이 시작하는 점, 이게 이제 각 계절마다 계절 이름 앞에 입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고, 또 봄과 여름 사이 가운데점, 여기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지점이어서 입하라고 하고, 여름과 가을 한가운데점 사이의 한가운데점, 가을이 시작한다고 해서 입추,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계절 사이의 한가운데, 겨울이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해서 입동, 이렇게 계절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절의 중심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춘분, 하지, 추분, 동지가 되고, 그 계절의 시작은 각 계절과 계절 사이의 가운데 해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이제 계절의 시작점이 되어서 이 8개의 계절을 나타내는 이름, 이건 전부 다 때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이에 24개의 전체 포함해서 24개의 절기를 넣어서 24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기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고 또 어떤 의미이며 또 그 때는 언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기의 명칭과 의미, 시기입니다. 자, 우선 봄,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4계절이니까 6, 4, 24, 24절기가 되는데요. 자, 1년 봄의 시작을 입춘이라고 했습니다. 자, 입춘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봄이 들어선다, 봄이 시작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개 2월 4일 전후입니다. 양력으로. 올해는 달력을 보니까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입춘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입춘으로부터 이제 보름이 지나면 우수가 되는데요. 우수라는 말은 빗물이라는 말입니다. 겨울에 그동안 이제 눈이 내렸었는데 비로소 날씨가 따뜻해져서 빗물이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동강물도 우수가 되면 불린다라고 했죠. 대개 양력으로 2월 19일 전후가 됩니다. 올해는 2월 3일이 춘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름 정도를 더 하면 2월 18일, 2월 18일이 올해의 우수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보름 정도 더 가면 경칩입니다. 대개 날짜로 3월 6일 전후가 되는데 올해는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경칩이라는 말은 놀랄 겸 칩, 칩거할 칩, 웅크려 잘 칩입니다. 웅크릴 칩.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데 웅크리고 잡니다. 그것을 칩거한다라고 하는데, 경칩이라는 말은 그 칩거하는 동물들을 깜짝 놀래켜서 놀라게 해서 깨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칩입니다. 날씨가 겨울에 추울 때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의 전령이 칩가는 동물을 깨우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5일입니다. 올해는. 다시 보름이 지나면 춘분입니다. 봄의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춘분이라는 말은 분은 나눌 분이니까 봄을 나눈다라고, 봄을 2등분한다. 그러니까 봄의 가장 가운데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대개 3월 21일 전입니다. 올해는 하루 빨라져서 3월 20일이 춘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름에서 16일 정도 가면 이제 청명이 되는데요. 청명은 날씨와 대기의 만물, 사물이 아주 맑고 밝다, 청명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건 그 사물의 변화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경칩도 겨울잠 자는 동물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깨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사물의 변화를 감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르를 반영한 이름이 됩니다. 경칩, 청명. 청명 날짜는 대개 4월 5일 전후입니다. 올해는 4월 4일이네요. 하루 당겨져서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보름이 지나면 고구. 곡자가 약자가 써져 있네요. 곡식 곡자입니다. 우자는 비우자니까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구. 고구. 날짜는 4월 20일 전입니다. 올해도 4월 20일입니다. 고구. 청명에서 보름 지난 4월 하순에 있는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6개 절기가 지나면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입하로 들어갑니다. 입하는 대개 5월 5일 전후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5월 5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여름이 들어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여름이 시작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름 정도가 가면 소만, 곡식이 이제 잘 봄에 그 씨앗을 뿌리고 그 곡식들이 자라는데 그것이 소만 5월 한 5월 초순 정도 되면 밀이라든가 보리 같은 것이 이제 그 곡식 알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만, 만자가 찰만자니까 조금 찬다라고 하는 뜻에서 곡식의 낫 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대개 5월 21일 전후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5월 21일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보름이 지나면 망종이 되는데, 망종의 뜻은 망자는 까끄라기 풀 망자입니다. 까끄라기가 있는 식물을 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종은 씨앗종이니까 까끄라기가 있는 작물이 씨앗이 된다, 씨앗으로 연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개 6월 6일 전후인데요. 6월 6일, 6월 초순이 되면 이제 보리가 다 익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해는 6월 5일이 망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종. 이 망종이란 단어 풀이를 제대로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리를 베어내고 나면 벼를 심는데요. 그래서 망종을 대개 벼에도 뭐 까끄라기가 있긴 합니다만 벼를 심는다 라고 하는 뜻에서 망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망종의 뜻은 벼와 같은 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난 겨울 이전에 늦가을에 심은 보리나 밀 같은 것이 겨울을 지나서
6월 초가 되면 다 익어서 그 씨앗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망종. 예, 6월 5일입니다. 올해. 자, 여기서 다시 보름이 지나면 하제가 됩니다. 여름의 극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6월 22일 전후인데 올해는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그리고 다시 이제 보름이 지나면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 그러니까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태양이 지구를 내려 비추기 때문에 내려 비추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지나면 조금 덥다라고 하는 뜻으로 소서, 대개 7월 초입니다. 7일 전후인데 올해도 7월 7일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름이 지나면 하지로부터 한 달 뒤쯤이 되는 셈이죠. 가장 더운 기간, 대세입니다. 크게 덥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자는 더울 서자입니다. 하지로부터 한 달이 지난 대개 7월 22일 전후가 됩니다. 올해도 7월 22일이 돼서 이때가 가장 덥죠. 휴가도 대개 이제 이때 7월 말 정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절기가 끝나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8월 첫째 주, 대개 8월 7일 전후가 되는데요. 올해도 8월 7일입니다. 입추, 글자 그대로 가을이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보름이 지나면 8월 23일 전후가 되는데요. 올해도 8월 23일입니다. 처서, 여름이 다 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처는 처리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서는 더울 서자니까 더위를 처리한다, 더위를 처분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더위가 다 간다는 뜻입니다. 처서가 되면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보름 정도가 지나면 9월 초순이 되는데 9월 7일 전후, 올해도 9월 7일입니다. 백로, 백로는 이슬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슬이 휘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물기가 맺힌다라고 하는 뜻이고 대기 중에 있는 이 공기가 찬 기운을 만나서 이슬로 변하는 거죠. 백로, 이슬이 휘어지다, 이슬이 맺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보름이 지나면 추분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이고 가을을 이등분, 양분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추분입니다. 봄과 춘분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대개 9월 23일 전후가 되는데 올해도 9월 23일입니다. 자, 추분에서 다시 보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로가 됩니다. 찰한 이슬로, 이슬이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공기가 굉장히 살살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10월 8일 전후인데 올해도 10월 8일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름이 지나면 10월 하순, 10월 23일경이 되는데 올해도 10월 23일이네요. 상강입니다. 서리상 내릴 강,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이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보름 정도가 지나서 11월 첫 주가 되면 11월 7일 전후가 되는데요. 올해도 11월 7일입니다. 입동입니다. 입동, 겨울이 시작한다, 겨울이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름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소설, 대개 11월 하순에 있는 절기입니다. 11월 22일 전후가 되는데요. 올해도 11월 22일이 소설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름이 지나면 입동으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는 거죠. 대설입니다. 눈이 크게 내린다는 뜻으로 12월 첫째 주에 들어서는 절기입니다. 12월 7일 전후라고 했는데 올해도 12월 7일이 대설입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름이 지나면 동지, 겨울의 극점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뜻인데, 동자가 뒤쳐져 올 치위가 이게 뒤쳐져 올 치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점 두 개가 얼음 빙자입니다. 얼음이 어는 계절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왔다. 겨울의 최극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지는 얼음이 온다는 겨울이 극점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대개 날짜는 12월 22일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팥죽을 쏘아 먹죠. 동지 팥죽입니다. 12월 22일 전후. 자, 여기에서 동지는 이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지구에서 햇빛을 가장 얇게 받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지가 지나면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보름 정도 지나는 시간, 소환 1월 첫째 주, 1월 6일 전후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 5일 날 1월 5일이 소환이 되네요. 작은 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름이 더 지나면 동지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는 시간, 여기가 대한, 가장 크게 춥다라고 하는 뜻에서 대한입니다. 한자는 찰 한자입니다. 날씨가 차다라는 말입니다. 동지로부터 한 달이 지난 1월 21일 전후인데, 내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내년에도 1월 20일이 대한입니다. 이때가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동지로부터 한 달 뒤. 사실은 대한이 소환보다 더 춥기는 한데, 사람들이 그 받는 체감 온도는 소환 때가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 추위가 소환 추위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도망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대한이 가장 춥기는 하지만 대한이 지나면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대한으로부터 다시 보름이 지나면 우리가 그 1년이 시작한다는 바로 입춘이니까요. 지금이 바로 이 대한과 입춘을 앞두고 있는 시간, 날씨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6개의 절기,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초순에 한 번, 초선 가운데쯤 한 번, 하순 시작하는 부분에 한 번, 이렇게 한 달에 2번의 절기가 있게 되고 1년에 24절기로 이 계절의 변화를 알게 했다. 이 24절기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계절의 변화라든가 기온의 변화, 또 사물의 변화, 만물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세상을 산다라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큼 더 넓어지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절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